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의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밤사이 교회 목사 부부와 수도권을 방문했던 부부 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먼저 도내에 거주 중인 목사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제주 지역 29번 확진자는 경기도 용인의 한 개척교회를 방문했던 목사입니다. 29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용인시 죽전동의 세빛교회를 방문한 뒤 같은 날 오후 항공기로 제주에 돌아왔습니다. 29번 확진자는 용인시 25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었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었고 어제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9번 확진자의 배우자도 오늘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33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네, 또 수도권을 방문했던 부부와 추가로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0번과 31번 확진자는 부부로 자녀 1명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4일 동안 수도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2명 모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어제 제주시 한마음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2번째 확진자는 인천시 주민으로 지난 23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로 제주에 왔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연락받아 제주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2번 확진자는 어제 오후 김포행 항공기로 인천의 자택으로 돌아갔는데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안내를 자택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인천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번과 30번, 31번, 33번 확진자는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인천으로 돌아간 32번 확진자는 인천시 계양구 보건소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확진자 5명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방문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확진자들의 근무처 등에서 접촉자와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바닷가 주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바닷가 주변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 파티와 음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방역 이행 사항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생년월일 오부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실시되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씩 세대주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한편 어제 마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제주 지역에서는 6,300여 가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기부 의사를 밝힌 미신청자로 파악됐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제주는 오늘 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제주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는 데다 제주를 지날 때 최대 풍속이 40에서 6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동중국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인데 위성 영상만으로도 그 세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풍 바비는 시속 11km 속도로 북진해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해 오늘 밤 제주 육상도 직접 영향권에 들고 내일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안으로 향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는 오는 27일까지 해안에는 최고 300mm, 산지에는 5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26일 오후에는
제주도, 제주시 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중심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매우 많은 강수량과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온입니다. 30도가 넘는 고온의 해수와 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담수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최대 풍속이 초속 29m지만 제주에 근접할 때는 초속 45m까지 강해지겠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베는 물론 2007년 나리나 2003년 매미 때보다도 더 강한 바람입니다. 여기에 제주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놓이면서 편서풍이 더해져 바람은 더 세지고 수증기 유입량도 많아져 비의 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그 예측된 강도를 보면 그 링링과 볼라벤보다 더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에 접근할 것이고 역대급 그 태풍인 그 매미와 견줄 만한 정도의 강한 강도를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2년 15명이 숨지고 57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태풍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를 보이는 태풍 바비. 하지만 그 세기는 볼라벤보다 더 위협적이어서 어느 때보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가 오늘부터 북상하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행정시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어제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재해 취약지와 항포구, 농경지 등을 점검하고 해수욕장과 해안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출입 통제와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도 농업기술원도 시설하우스 점검과 감귤나무, 밭작물 유실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모든 의사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진료 공백이 확대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전체 의사 240여 명 가운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35%를 차지하는 제주대병원. 이곳 전공의 84명 중 중환자실 근무 인력 등 소수를 제외한 72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당장 차질이 빚어진 건 전공의들이 보조로 참여하는 수술. 어제 하루에만 예정된 30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2건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뒤로 연기됐습니다. 걱정이 되죠. 이게 우리 가족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자기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되게 목숨을 걸고 그런 병과 싸우는 중인데 의사 인력 4명 가운데 전공의 3명이 빠진 응급실에서도 진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급한 대로 전문의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응급실로 온 환자 중 경증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도내 전공의 138명 가운데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80여 명. 다행히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진료에 전공의가 투입되지 않아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은 없었지만 문제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예정된 총파업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전문의와 개원의 등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까지 파업 규모를 파악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진료 개시 명령은 지자체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난번에 제주도가 39% 정도 됐지만 진료 개시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 같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파업 기간 60여 개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의 진료를 모두 가동해 지역 환자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신라시대 왕경인 경주는 바둑판 모양의 중국식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건설됐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국가 사찰의 큰 도로들이 모두 왕궁인 월성으로 이어지는
왕궁 중심의 도시 계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엑스포공원에 있는 신라 왕경 모형입니다.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의 도로들이 질서정연하게 나 있고 도시의 공간들이 각각 정사각형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이른바 리방제 도시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이후 거의 무비판적으로 학계의 정설로 굳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은 이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황룡사 남쪽에서 대규모 광장과 함께 발굴된 큰 도로는 왼쪽에 동궁과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흑륜사와 영묘사 등 당시 국가사찰 앞의 큰 도로들은 모두 왕궁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왕궁 중심의 도시계획이라는 겁니다.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신라 왕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왕궁으로 향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왕궁의 사방에서 전부 다 이 왕궁의 대문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즉 권력의 어떤 집중을 표상하는 장치로서 도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구도들인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개별 사찰의 가람 배치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의 공간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주가 왕경이라는 도시 계획 하에서 사찰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고 전파되어 가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후에도 많이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왕경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면서 당시 왕경의 정확한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7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겠고요. 내일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해서 모레는 황해도에 상륙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 지방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오후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300mm, 산지에 많게는 50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제주 전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위협적인 강풍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고 시설물이 바람에 날아가서 붕괴될 수 있는 위력인데요. 사전에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8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7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4도, 서부와 동부 32도, 남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요. 강풍과 함께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점차 전해상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고요. 바다 물결이 최고 10m까지일 걸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요. 주말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2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인근 주택까지 불길이 번졌지만 다행히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강정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나 비닐하우스 일부와 농자재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조 제주지부 간부가 조합원들의 급여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필관리사 노조는 최근 진행한 감사에서 노조 간부가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노조원들의 상금 등 급여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3,5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원들은 수천만 원대 횡령 건임에도 전액 환수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 강간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오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신장 장애를 앓고 있던 60대 남성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을 하는 등 2달 동안 장애인과 뇌경색 환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